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임당이 어린 아들 율곡 이의를 가르치실 때 한 가지 잊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강릉의 한 양반이 자주 찾아와 신사임당의 그림을 칭찬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임당 거동께서는 참으로 기품이 있으십니다. 이 그림은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는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공손히 인사했고 말로는 늘 신사임당을 지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양반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을 헐값에 사려다 거절당하자 마을에 온갖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즉시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어린 율곡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분의 진심을 미리 아셨습니까? 신사임당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단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오래 꾸밀 수 없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쪽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사람.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한 말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찜찜하지? 하고 마음이 걸리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보면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뒤틀리고 인생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사임당의 지혜를 빌려 조심해야 할 나쁜 사람 4가지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좋은 사람 4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덜 흔들리고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동석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 신사임당이 강릉에 머물던 시절 한 하인 소년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뎌 물을 쏟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웃 양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감히 사대부댁 마당에서 이럴 수가 있어. 소년은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신사임당은 조용히 다가가 그 소년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란 것이 더 크구나. 다친 데는 없느냐? 그리고 그 양반을 향해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힘을 가진 이가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꾸짖으면 그 꾸짖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과시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윗사람에게는 굽신거리며 예의를 갖추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언행을 높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은 그 모습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이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이는 드물다.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바탕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유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식당에서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택배 기사님께는 쓰레기 좀 버려달라며 무례한 요구를 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본인 기분대로 짜증을 쏘아붙이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못 들은 척 지나가면서 정작 직장 상사나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공손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왜 계산할까요? 강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이득이 있고 약한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니 그 앞에서는 본심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약한 위치로 보이는 순간 그 칼날이 결국 나에게도 향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품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깊이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만이 많은 사람. 신사임당이 어떤 친척을 만났습니다. 늘 인상이 굳어 있었고 대화를 시작하면 꼭 한두 마디는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 모습을 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불안정함이 결국 말과 행동에서 언젠가는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의 대화 패턴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작은 늘 세상 탓, 끝은 늘 남 탓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나라 꼴이 말이 돼?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 살아봐야 뭐가 나아지겠어.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더 놀라운 건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굳이 단점을 찾아내는 습관입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 집은 간이 너무 세. 선물을 받아놓고 색깔이 별로다. 누가 도와줘도 오늘은 도와줬지만 다음엔 몰라. 감사함을 느껴야 할 순간에도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투덜거림입니다. 문제는 기분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분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면 평소엔 잘하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말을 툭툭 던지고 기분이 괜찮으면 잠깐 친절해지는 척하다 금방 돌아섭니다. 감정의 높낮이가 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불안합니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불만을 키우는 중입니다. 내가 이 말까지 하게 만들지 마. 나도 참아주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이 말들이 쌓이면 결국 상대는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불만을 내가 대신 떠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아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진은 감정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하루 동안 부정적인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생하는 횟수가 평균 6배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만이 많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래 붙들며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지금 일에 대한 불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된 불만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영혼을 가장 빠르게 늙게 하는 독이다. 불만은 결국 타인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삶마저 갉아먹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기분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오래된 불만을 계속 꺼내놓는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깊이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관계를 겪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신사임당은 자식을 가르칠 때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걱정하는 척하며 상대의 삶에 손을 넣으려는 모습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말은 늘 좋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뒤에 붙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상대의 선택을 빼앗으려는 숨은 압박만 남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이 말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아주 간단한 대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후배에게 조언하는 문장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는 당신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가 당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참가자들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내가 해. 내 의견이지만 내 판단을 믿는다.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똑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말하는 거야.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대신 알려주는 거야. 연구진은 이 문장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지만 속마음은 내 말대로 해라 라는 통제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후배가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알려주자 두 그룹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본인 선택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표정부터 딱 굳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하러 내게 물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준 건데? 이 실험이 알려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 위해서 그래라고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정말 걱정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 뜻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 즉,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통제는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진짜 걱정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지 강요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흔들고 죄책감을 얹으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존중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너의 선택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래 남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신사임당의 집에 어느 날 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부탁하신 일 제가 처리해 두었습니다. 겸손한 몸짓, 공손한 미소, 누가 봐도 성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동, 제가 그때 도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이번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사임당은 아주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들에게 단 하나의 문장을 남깁니다. 저 사람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긴 것이다. 그 말에 지인의 얼굴은 굳어졌고 율곡은 어린 나이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본색을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 본색이 더 노골적입니다. 커피 한 잔 사주고는 다음에 큰 부탁을 툭 던지고 과일 한 봉지 건네고는 이번 이사 좀 도와줘라고 슬쩍 압박을 주고
카풀 한 번 해줬다고 해서는 온갖 심부름을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감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꼼꼼하게 정립해둡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이런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해줬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센터는 불균형적 상호성이라는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는데 자신이 먼저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거부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평균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도와줬다. 너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즉, 처음부터 도움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요구는 커지고 거절하면 바로 공격으로 돌아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으로 시작된 호의는 결국 약자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준 작은 호의를 오래 끌고 다니며 그걸 이유로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덫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따라갈 의무도 없습니다. 호의를 빚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품위와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피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평생 함께해도 후회 없는 좋은 사람들의 기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가치를 올려주는 말투를 쓰는 사람. 초여름 강릉의 새벽, 신사임당은 마당에서 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종이를 잔뜩 구겨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거동, 저는 손이 둔해서 글씨가 자꾸 삐뚤어집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소년은 종이를 내밀지도 못한 채 그저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포기와 부끄러움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무 말 없이 소년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는 수십 번 실패하고 지웠다가 다시 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연습한 흔적이 이미 훌륭한 글씨다. 소녀는 깜짝 놀라 눈을 들어 신사임당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종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씨는 처음부터 곧지 않다. 하지만 마음이 곧으면 글씨는 반드시 뒤따라온다. 너는 이미 절반을 해낸 셈이다. 그 말 한마디에 소년의 어깨가 서서히 펴졌습니다. 종이를 움켜쥔 손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율곡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 아이의 글씨를 칭찬하셨습니까? 놓고 보면 엉망이었는데요. 신사임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먼저 곧게 세우는 말이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율곡은 그 말의 뜻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흠보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실수보다 의지를 먼저 입습니다. 부족함 대신 잠재력을 먼저 짚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투는 늘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북돋우고 자신감을 살려주며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클럼너 교수팀은 사람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아주 단순한 말을 건넸습니다. A그룹에게는 당신은 집중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당신은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집중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A그룹 가치가 인정받은 그룹은 정답률이 무려 38% 상승했고 포기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B그룹은 틀린 문제에 더 오래 머물며 스스로 기가 죽어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진다. 좋은 말투는 분위기를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수행 능력과 자기 효능감까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들춰내는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하고 스스로를 미워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좋은 사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새벽 안개가 막 걷히던 강릉의 한 아침, 신사임당은 마당에서 벼루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작은 하녀가 허둥지둥 뛰어와 말했습니다. 거동, 오늘 손님이 일찍 온다 하였습니다. 부엌이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친척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미리 말해 놓아야지. 준비 좀 잘하지 그랬느냐? 그런데 신사임당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살피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심지어 당황한 하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누구를 탓한다고 일이 빨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그걸 본 율곡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먼저 움직이십니까? 말로 지시해도 될 일을 몸소 하시니 신사임당은 붓끝을 세우며 짧게 말했습니다. 말은 귀에 남지만 행동은 마음에 남는다. 성품을 드러내는 건 말이 아니라 손이다. 그 말에 율곡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은데 막상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조용히, 정확히, 빠르게 해냅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 연구팀은 말만 앞서는 사람 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의 신뢰도를 실험으로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A그룹 영상, 한 사람이 나는 누구든 도와주려는 사람이다라고 길게 말하는 영상. B그룹 영상, 말은 거의 없지만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자연스럽게 주워주는 3초짜리 행동 영상.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신뢰되는가?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단 3초 행동 영상 B가 말로 설명한 사람보다 신뢰도가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본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은 행동은 거짓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이미 손을 뻗고 있고 내가 챙길게요가 아니라 이미 조용히 준비해두고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 대신 옆에서 함께 있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평온함을 남깁니다. 그 평온함이 평생 갈 인연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새벽 햇빛이 마당 기와에 살짝 걸릴 무렵 어린 하녀가 조심스레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거동, 이 나물 새벽부터 손질해 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들나물 한 줌, 그리고 손이 다쳤는지 붕대가 살짝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사임당은 자신이 귀한 보물을 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이 아플 텐데 이 마음이 참 고맙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하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수고를 알아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율곡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일에 이렇게까지 감사하셔야 합니까? 신사임당은 바구니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작은 정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곱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현대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해준 수고를 당연한 일로 넘겨버리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조그만 배려에도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편해졌습니다. 그 짧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수고를 자기의 권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사회심리학 연구는 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 신호인지 놀라운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도움을 받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도움을 받은 뒤 단 2초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두 번째 그룹은 도움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는 너를 존중한다고 전달하는 신호다. 즉, 작은 감사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나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신사임당이 아들에게 남긴 말처럼 작은 정에도 마음을 담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단정하고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평생 곁에 둘 만한 사람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저녁 햇살이 서쪽 담장을 넘던 어느 날, 어린 율곡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형들이 저를. 아이는 숨이 차 끊어질 듯 말했지만 신사임당은 바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숨 고를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보아라.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어미는 입을 열지 않겠다. 아이는 그제서야 혼자 삼키던 억울함을 또박또박 끝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뒤 율곡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했다고 꾸중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먼저 제 마음부터 들어주셨습니까? 신사임당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예절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 내 이야기는 10초 듣고 자기 얘기 20분 하는 사람, 결과만 빨리 말하라며 다그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 대화가 아니라 소외받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눈을 맞추고 중간에 끊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은 소외가 아니라 마음을 주게 됩니다. 영국 심리학회는 끊김없는 90초 경청 실험이라는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참가자들을 조용한 방에 앉혀 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규칙만 주어졌습니다. 90초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마라. 말이 끝나자 연구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듣는 사람에게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고 상대 말을 끊고 결론을 재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장면의 결과는 충격적으로 갈렸습니다. 경청을 경험한 사람들은 짧은 90초였는데도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숨기던 감정까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계속 끼어드는 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어깨가 굳고 말이 짧아졌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연구진은 실험 보고서에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이해한다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끝까지 들어주는 행동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낀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잠시 흔들릴 때도,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말문을 잃었을 때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평생 곁에 둘 사람, 네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옆에서는 내 마음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4가지 신호, 그리고 평생 곁에 둘 좋은 사람의 4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배움을 선택하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수고하고 견디고 사랑을 건네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것 또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선함이 스스로 밝히는 빛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분들,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던 분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만큼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온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곁에 서세요.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고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